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밑줄을 쳐서 또는 스카이캐슬처럼 시험지를 뺏겨서 좋은 점수를 맺어서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는 서울대에도 일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미 하고 있죠. 아무튼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뉴럴 링크가 나왔어요. 매트릭스 영화 봤죠? 매트릭스의 뉴럴 링크, 여기에 신경망,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지식을 그죠? 다운로드, 업로드 합니다.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트리니티가 한 번도 헬리콥터를 몰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빌딩에서 저 빌딩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헬리콥터에 타고 주인공을 이제 구출하는 거죠. 이렇게 헬리콥터를 모는 방법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5초 만에 헬리콥터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뉴럴 링크가 나온다. 두 번째는 TDCS라는 게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주로 TDCS는 우울증을, 그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어떤 전극을 가지고 내 머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TDCS를 하면은 앞으로 지식도 전달된다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스마트해진다. 내가 더 똑똑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TDCS를 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링크를 연결을 해서 머리를 흔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간다. 라는 건 내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지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4, 5년, 길게 이야기하면 6, 7년 된 기술인데, 이 TDCS라는 기술은 앞으로 왜 공부를 합니까? 그냥 머리만 흔들면 되는데, 그죠? 세 번째, 파나소닉에서 2016년도에, 이미 연구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2016년에 이제, 큰 전시장에서 샘플을, 이게 실험을, 시행해 보여주었어요.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기술입니다. 디지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내가 상대방하고 손만 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가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얀 치마가 내가 끼고 있는 이 기기, 디바이스를 빨간색으로 하면은 치마가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내가 이 기기 파란색으로 기기를 끼면 그 여자가 입은, 상대방이 입은 치마가 파랗게 변해요. 그만큼 나의 지식 또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거의 50년 된 기술은 컴퓨터하고 내 뇌를 연결시켜놔요. 이걸 가지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BCI 기술이라고 해요. 컴퓨터하고 나하고 연결시켜 놓은 걸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또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주로 완전 마비가 된 환자가 컴퓨터의 힘으로 내가 그죠 몸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에게 손이 이렇게 와서 완전 마비됐으니까 그죠 로봇 손이 와서 나에게 초콜릿을 먹여줘요. 이런 기술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스카이캐슬처럼 공부하지 마라.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AI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이고 온라인 교육이고 무크 교육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교육을 무료화시킨 최초의 유명한 인사는 바로 지미 웰스입니다. 위키피디아 지미 웰스, 위키피디아 창업자죠. 지미 웰스는 저한테 2008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대학교 없어진다. 왜 대학교를 가는가? 교수님에게 묻지 않고 전부 위키피디아에 들어와서 다 묻더라. 어제 나온 지식, 오늘 나온 지식이 전부 위키피디아에 있지 그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왜 대학을 가냐? 위키피디아에 들어와라. 그래서 위키피디아 대학을 만들었다가 사실 그것을 그 얼굴을 강조한 거 라디오 강좌를 계속했더니 그거 가지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죠?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지미 웨일즈는 앞으로 대학이 소멸한다. 대학이 좀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미 웨일즈가 200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2008년에 한국에 왔을 때 보시면 저도 젊었고 지미 웨일즈도 젊었죠. 이 지미 웨일즈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위키피디아 정말 그 일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못한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자기가 배 위에 노트북 깔아놓고 치다가 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아주 당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날 기조 강연을 하면서도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사실은 아주 멋진 수트를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수트를 가지고 왔는데 도쿄 공항에서 이거 하다가 노트북 이거 치다가 그죠? 위키피디아에 뭐 여러 댓글 달리는 거 정리해서 주다가 깜빡하고 가방을 안 가지고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의 짐 딱지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국으로 붙여달라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까지 도착 안 해서 이 사람은 그날 연설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가죽 잠바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10년, 8년 후에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데일리 미래포럼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you look old. 그랬어요. 그랬더니 you are getting old too. 너도 늙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대학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하는 공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IBM 왓슨 슈퍼컴퓨터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답을 합니다. Stop, enough 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왓슨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애플 컴퓨터는 I think를 만들겠다라고 만든다는 루머가 났었습니다. 6, 7년 전인데 지금도 아무튼 어떤 팀이 하고는 있을 거예요. 애플에서 I think, I 시리즈 알죠? 애플은 iPhone, iPad, iPod 이런 이야기를 하죠. I자로 들어가는데 I think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Symbiosis, Neural Interface, 신경망, Symbiosis 신경망 인터페이스도 집어넣고요. 기술이죠. 인텔 퓨전에 퀀텀 프로세싱 이라는 기술도 들어가야 하고요. 홀로그래픽 데이터 스토리지도 들어가야 하고요. 인트라 뉴럴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술도 들어가야 하고요. 아이싱크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perceptual immersion도 들어가고 integrating GPS, Google Earth 이런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경망이에요. 이게 뉴럴 링크요. 뉴럴 링크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 뉴럴 링크를 집어넣고 내 목에 그죠? 이런 기기를 팍 꽂아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지식 정보를 이 척추로 그죠? 이 신경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 스페이스X, 그리고 최근에는 LA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에서 굉장히 빠른 그죠? 총알 전철, 하이스피드 트레인이라고 그래요. 하이스피드 서브웨이를 집어넣어가지고 200km까지 달리게 하면은 시카고는 공항까지 18분, 12분 만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LA도 그죠? 10분, 20분 사이에 온갖 곳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일론 머스크는 뉴럴 링크를 오픈소스 AI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럴 링크는 어떤 거냐면 뇌가 있어요. 나의 뇌에 안쪽에는 하얀 스컬이 있습니다. 해골. 그리고 밖에는 이 헤어가 나는 스킨이 있어요. 요 사이가 피도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고 영양분도 지나가는데 약간 이렇게 떠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책상보, 그죠? 테이블보 같은 것을 쫙 깔자. 그걸 가지고 뉴럴
레이스라고 그럽니다. 뉴럴 레이스를 깔면 여기에 얼마든지 내가 칩을 집어넣었다 뺐다가 떼진 않죠. 아무튼 수많은 정보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칩 하나를 집어넣으면 칩의 양이 꽉 차면 또 뺐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뭐 그게 복잡하죠. 그리고 인간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뉴럴 레이스를 우리가 집어넣자 라고 하고, 거기에는 a mesh of electrodes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electrode가 나에게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렇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투자를 안 해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거나 인류에게, 인류복지, 인류공헌,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을 결성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지식은 뺐다 넣었다 하는 뉴럴링크로 연결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뉴럴링크는 주로 인스턴트 러닝입니다. 지식은 업로드 다운로드하고 그것이 실시간 정보, 실시간 지식이어야 하지 30년 된 지식, 35년 된 교사, 교수의 지식은 차라리 안 배우는 이만 못하다. unlearn, learn의 un이 들어가는 거죠. 배우기 직전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브레인은. 그래서 unlearn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 영화입니다. 매트릭스 영화의 나의 뇌에 이 기기 연결망을 통해 가지고 이 기기로 뉴럴링크에다가 정보를,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육하고 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신경망에 이 기계를, 디바이스를 딱 집어넣고 지식을 주스처럼 쭉 짜놓는 거죠. 이렇게 뉴럴링크. 이것을 서킷이라고 그래요. 서킷, 브레인 서킷리 해서 브레인에다가 서킷을 집어넣듯이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아이를 그죠? 생산하지 않아요. 출산하지 않아요. 아이를 임신하지 않아요. 전부 어떤 2045년이 되면 어떤 사회가 오는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어디에서? 인공지능이 인공우음이라고 뭐라 그러지? 아이들에게 그죠? 이렇게 지금 임신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클로닝 synthetic human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이미 만들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이미 artificial womb이라고 자궁이라고 그래요. 인공자궁. 인공자궁에서 사람도 계속해서 영양분을 먹고 1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만에 인간이 그냥 커서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 그냥 성장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는 거죠. 자, 영화에 나왔어. 근데 영화에 나온 것이 현실이 되었네? 당연하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오하이오 대학에서 한 1년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강 했는데 영화 제작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영화 제작자들이 지금 뭐 3천억, 5천억 들여가지고 영화 하나를 제작을 하는데 미국의 할리우드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받아요. 시나리오가 방 한가득, 시나리오가 사무실 하나 가득 차요. 그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1개 내지 2개 1년에 선택을 하죠. 선택할 때에 그게 공상과학 영화이거나 미래첨단 기술에 관한 영화이면은 반드시 그 공상과학에 나오는 기술이 이미 사이언스지, 네이처지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특허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연구를 시작해서 펀딩이 들어와서 거기에 투자가 되어서 개발을 해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아니면 40년 후에는 반드시 현실화되는 그럴싸한 기술에만 투자합니다. 당연히 영화에 나오는 것은 현실이 되죠. 현실 안 될 것은 절대로 영화화하지 않아요. 왜?
허황되고 사람들이 저렇게 컨빈싱 한다 그러죠. 신뢰가 가고 그럴싸하지 않은 그런 기술의 영화는 안 봐요. 그러면 내가 3천억, 5천억 들여가지고 망하죠. 누가 망하는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영화는 반드시 이미 인간이 누군가는 연구하고 누군가는 이미 그 연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나 솔루션이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만 투자를 해줍니다. 이 지금 현재 인공자궁이라는 이 개념은 클로닝, 그죠? 클로닝 한다는 건 들어봤죠? 클론 똑같은 거 복제. 클로닝 synthetic humans. 신세릭은 이제 인조합성이래요. 인조합성 인간을 복제해내는 이런 기술이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꽤 있고요. 이미 투자도 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1990년대에 일본의 연구소죠. 이걸 뭐 대량 생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본의 연구소에서 염소를 인공 자궁 속에서 키워가지고 염소가 살아났어요. 태어났어요. 성공했죠. 1990년대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도 이미 인공 자궁 안에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게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매트릭스 영화에 절대로 찍지 않아요. 매트릭스 영화 제작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인간의 목에 뉴럴 링크를 꽂는 거, 그리고 신경망, 그죠? 꽂는 것은 뭐 이제 우리에게 2045년이 되면 굉장히 흔한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업로드, 다운로드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뉴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가 옛날에는 뭐 그냥 밥 메고, 그죠? 논 가꾸고 뭐 닭 키우고 밥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그죠 나와요. 매일처럼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외우겠어요? 그냥 주입하는 거죠.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이런 시대에 왜 그 옛날처럼 외우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새까맣게 칠하면서 외우겠어요. 내 머릿속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얼마만큼 알아? 라고 테스트를 안 합니다. 네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몰라도 좋아. 네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지식을 찾아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봐 라는 게 시험이지. 너 이거 알아? 2 더하기 2는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절대로 시험을 안 쳐요. 이제 시험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공부 안 할 것이다. 스카이캐슬 없을 것이다. 대학교가 필요가 없어지고요. 2045년이 되면 싱귤레리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귤레리티는 이제 보시면 너무나 급격한 변화, 지금까지는 이거는 엑스포넨셜 그로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하급수로 변하다가 일직선상으로 기술이 발전하여 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게 2045년, 이것을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이 싱귤레리티가 오면 레이 커즈와일이 Singularity is near, 가까이 왔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리고 싱귤레리티가 오면 이제 불멸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그죠? 타임즈지에 2045년 대특집을 실었어요. 2045년이 되면 이 해가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인간이 immortal, 불멸,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트랜센던스라고 레이 커즈와일을,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이죠. 레이 커즈와일 MIT 나왔고 뭐 8개, 9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고 수학자, 과학자, 피지시스트에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AI 하면은 레이 커즈와일 굉장히 많은 미래 예측을 하고 있고 미래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2045년이 되면 안 죽을 수도 있어라는 건 트랜센던스라는 영화, 이 사람의 주장 또는 이 사람의 이상, 생각, 아이디어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은 남자 주인공은 질병으로 뭐 피폭을 받았던가 아무튼 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와이프에게 나의 뇌를 다운받아서 나를 영생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나의 마인드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마인드를 다운로드 받아요. 이 레이 커즈웰이 How to create mind라는 것도 썼어요. 내가 어떻게 마인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라는 책도 썼어요. 이처럼 내 마인드를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남편은 이제 저 강가에 갖다 뿌려요. 뿌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큰 화면에 헬로 굿모닝 하고 와이프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나는 몸은 죽었지만 내 마인드는 컴퓨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의를 하죠. 와이프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만질 수 없는 육체는 없지만 나의 마인드는 살아있어요. 이런 시대를 2045년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다가 수직선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은 그 상상, 그 이하를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싱귤레리티가 온다라는 책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 말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지식은 앞으로 뉴랄링크를 통해 가지고 업로드, 다운로드 받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하고 밑줄 치고 학원 가고, 학원은 소멸합니다. 여러분 학원에 절대로 아이들 보내지 마세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수능시험을 계속 하겠지만 수능시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기업인들이 알아요. 특히 저희는 또 뭐가 사라진다라고 보느냐 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완전 1인 기업 형태의 또는 1인 기업이 대모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멀티내셔널 기업으로도 발전하겠지만은 새로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기업들은 대학교 졸업장을 안 봐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묻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네가 아는 한 모든 책을 가지고 뺏겨가지고 모든 지식을 그죠 컴퓨터로 다운받아가지고 좀 만들어주세요. 이 기술 만들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죠? 이거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는 뭐 얼마일까요? 뭐 특히 영어 교육에 그죠? 전치사는 뭐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육 방법은 이제 싱귤레리티라는 시대가 와서 너무나 많이 변한다. 그러므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지금처럼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좀 더 그죠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미래의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지 아이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아이들은 자기가 오늘 하는 일이 있고 조그만 것밖에 몰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녀 교육에서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녀 교육 시리즈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많이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지금처럼 공부하지 마라 자녀교육 시리즈의 1탄입니다. 감사합니다.